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졸업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시는 아재 세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 시대만의 학교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동안 시대를 대표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학교 문화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졸업식 날 밀가루 문화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오며 딱 없어진 이 밀가루 문화는 말 그대로 졸업생들한테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인데 나름 졸업하고 큰 사람 되라는 의미를 갖다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밀가루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음식이나 이물질들을 뿌리면서 점점 더 막장화 되어갔습니다. 밀가루에 케첩, 까나리에 식초, 계란 같은 냄새나는 음식은 물론이고 아예 소화기를 어디서 구해와 뿌리는 용자들까지 생겨났었는데요. 선배나 후배가 옷을 벗긴 후에 밀가루를 뿌리고 나무에 청테이프로 묶기도 하고 아예 돈까지 뺏어가는 행위를 졸업 축하라는 미명하에 보란듯 했었습니다. 점점 이게 사회 문제가 되자 2011년부터는 아예 졸업식 날 경찰들이 학교마다 배치되는데요. 경찰들이 지켜보자 바로 이 문화는 급속도로 사라졌고 지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페인에도 엘센파리나츠라는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토마토 축제도 그렇고 스페인이 먹을 걸로 장난은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을 살려 김치 싸다구 축제 같은 거 하면 대박 날 것 같네요. 다음은 왁스 청소 문화입니다. 옛날 국민학교 교실들은 다 이런 마룻바닥에 나무의자, 나무 책상을 썼었는데요. 이런 나무의자들을 못 쓰게 되면 이런 소각장에 던져서 태우곤 했지만 소각장 역시도 환경 오염을 이유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때의 청소는 나름 전문적이었는데요. 신문지로 창문을 닦는 아이들 조와 바닥을 쓸고 닦는 조 등이 있었고 청소가 끝이 나면 다 같이 교실 바닥을 왁스로 닦았습니다. 왁스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걸레와 함께 자비로 사와서 아이들이 직접 닦은 건데요. 한 71년생 네티즌은 먼지 모으기라는 것을 학교에서 시켜서 책받침 같은 거에 2숟갈 이상 모아야 집에 갈 수 있었다는 회고를 하기도 했고 중학교 1학년 체육 시간은 맨날 운동장에서 돌 줍고 나무에 물 주는 시간으로 보냈다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학생 인력을 교육이라는 이유로 청소에 모두 다 투입시켰던 건데요. 교실 바닥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무실 청소까지 전부 학생들이 했어야 했는데 심지어 선생님 전용 화장실 역시도 학생들이 청소를 했어야 했으며 중앙 계단과 중앙 현관 역시도 청소는 학생 담당이지만 학생들은 절대로 못 지나가게 하였었고 한 번씩 몰래 중앙 현관으로 들어갈 때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왁스칠이 싫어요 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왁스가 석유 냄새가 쩔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로 해당 왁스에는 솔벤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눈, 피부에도 안 좋고 두통 등을 일으키는 독약에 가까운 물질이었다고 하니 지금 애들한테 왁스칠 시키면 난리 날 것 같네요. 요즘에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청소를 하는 학교도 있고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는 학교가 있다고도 하고 이런 로봇 청소기까지 들어왔다고 하니 정말 알게 모르게 21세기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폐품 수집 문화입니다. 90년대 말까지는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학생들에게 폐품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요. 물론 그때만 하여도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학교에서 모아 재활용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었지만 이게 학교마다 경쟁이 붙으면서 점점 더 막장화 되어 갑니다. DVD 프라임에는 초등학교 폐품 수집 기억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신문지를 가져가면 칭찬을 해줬지만 가난한 동네에서는 신문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안 가져가면 선생님이 체벌을 하기도 하고 노끈에 잡지책을 가져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글이었습니다. 헌 책방에서 책을 훔쳐 가져가는 친구도 있었고 달동네에 살던 주변 친구들은 집 벽에 있는 벽지를 뜯어가지고 갔었다고까지 합니다. 무게를 재서 함량이 미달되면 체벌을 줘 폐품 수집날은 빈손으로 가면 도살장 분위기였다고까지 하는데 거기에 한 댓글은 친구들이 폐품이 없다고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신문들을 가져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폐품이 없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가져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때 폐품으로 버려진 보물섬, 소년중앙 등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지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하고 모아서 판돈으로 교실에 청소도구나 배구공, 축구공 등을 샀다고 하는데 폐품업자에게 넘기고 고작 그 돈만 남았을까요? 라는 질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결국 2001년 폐품 수집 경쟁으로 동네
중심 멍든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폐품을 싣고 오느라 승용차를 사용하여 폐품 수집 날마다 학교 앞이 승용차로 뒤엉켜 난리였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 몇 차례나 폐품 수집 폐지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라는 곳에는 집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 우리 집이 꼴찌니까 다음엔 많이 갖고 오란다는 말을 선생이 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폐품 수집으로 모은 돈이 학교 안전공제회비라는 곳에 적립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부의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폐품 수집이기에 폐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2002년 전국적으로 초중교의 폐품 수집을 폐지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거운 폐품들을 어떻게 그 조그만 손으로 가져갔었나 싶기도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쌀 한 봉지 가져오기를 학교에서 하기도 했었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씨를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의 학교는 정말 합법적인 삥의 성지 같은 곳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육성회비 문화입니다. 폐품은 그래도 뭔가 돌려 하는 삥이었다면 이건 완전 대놓고 하는 깡패짓이었는데요. 육성회라고 하는 곳의 운영을 위하여 봉투를 주고는 돈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전이라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받고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걷어간 건데요. 형편이 어려워 육성회비를 내지 않기라도 하면 선생님이 육성회비 안 낸 놈들은 일어서 라고 하고는 창피를 주고 체벌을 하였고, 선생이 주도하여 은따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육성회비는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촌지 문화는 더 생명을 이어갔었는데요. 말 그대로 학부모에게 교사들이 따로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에서 차승원이 통장을 개설한다면서 돈을 걷어가서는 그대로 꿀꺽해버리는 장면이 대표적인데, 권장도서라면서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면서 책 속에 빈 봉투를 넣어놓는다든지,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면서 학부모를 따로 불러 요구를 하는 등 학부모 입장에선 거절했다가 아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처음 보낸 1학년 학부모들이 촌지를 잘 주기에 이때는 교사들이 저학년 담임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촌지를 주지 않는 학생에게는 늦게까지 청소를 시킨다든지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는 식으로 부모님이 결국 학교에 오게 하고, 부모님이 학교에 온 다음날부터는 차별이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촌지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쓸데없는 차별을 받아왔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억울한 차별을 받으면 정말 그 기억은 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하자 촌지교사 신고시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고까지 했지만 2011년에는 루이비통 가방 등 1,000만 원대 촌지를 받은 교사가 징역을 살기도 했고, 2016년에는 수학여행 직전에 100만 원을 받은 교감에게 부정한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수학여행은 정말 숙소도 더럽고 좁은 데다가 음식 역시도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역시도 여관 주인이 선생님들한테 촌지를 줬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촌지 문화가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작년에는 전국 촌지 규모만 무려 24억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적발된 규모만 24억 원이지 적발 안 된 것까지 치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촌지는 원래 조선시대에 별다른 소득이 없던 훈장에게 교육료로 지급하던 곡식 같은 봉급을 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형될 줄 그때 촌장님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없어진 문화로는 깍두기 문화도 있는데요. 놀이를 하며 가장 어리거나 약한 친구는 봐주는 문화인데, 형들과 놀 때 형들은 한 발로 뛰는 게 룰이었지만 깍두기는 두 발로 뛰어도 된다 같은 룰을 추가하여 같이 노는 시기였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함께 하는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